자, 이번엔 두 번째, 급수의 수렴 발산과 극한값 사이의 관계. 제목이 좀 긴데요. 사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얘기입니다. A1, A2, A3 하는 이런 그 수열이 있을 때 이것을 무한계 더한 값, 이걸 급수라고 그러죠. 그것이 10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A1, A2, A3가 쭉 더했다 이거야. 이게 이제 무한계죠. 뭐 딱 끊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다. 무한계라는 건 끝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이 합이 10이라 그러면은 이걸 중간에 어디까지 쭉 끊어서 이게 두 개로 갈릴 수 있는 거죠. 응? 무한계 더하기 무한계, 무한계니까. 그럼 얘도 합이 10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항서부터 어디까지 뚝 끊어서 그게 이제 무한대라고 그러면은 그 무한대라는 게 어디 특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쯤에 쭉 끊어서 그거 무한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개수가 무한이 많으면. 그럼 뒷부분에 무한이 또 있을 텐데 그거의 합이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의 합이 일단 10이 되기 때문에 10 플러스 얘 해서 10이 된다는 것은 얘가 0이란 얘기죠. 그래서 뒷부분은 다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끊더라도 그게 다 10이 된다는 것은 뒤에가 다 0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리미트 Sn n이 무한대로 갈 때 맞으면 이게 급수를 얘기한 거죠. 부분합의 극한. 이게 어떤 특정한 값 알파가 된다 그러면은 이 뒷부분에 있는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이러려면 꼭 이러야만 이게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a의 극한은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앞에서 얘기했죠? 만약 0이 아니면 그 0이 아닌 값이 계속 더해질 테니까 이게 수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이제 대우명제. 얘가 0이 아니면 얘는 발산한다. 이건 서로 대우 관계죠.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당연히 얘도 참이겠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셈 특강을 보면 요거에 대한 증명이 있습니다. 뭐 직관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증명을 해놓은 것이죠. 한번 쭉 읽어볼까요? 자, 급수얘가 수렴하면 그 합을 S라고 하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n항까지의 부분합이나 n-1항까지의 부분합이랑 같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걸 뺀 게 바로 A 아닙니까? 그래서 A 이걸 이렇게 구해보면 결국 이것도 S, 이것도 S니까 결국 제로가 된다. 뭐 엄밀하게 이제 증명을 수학적으로 해본 거죠.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A라는 수열의 극한은 0이 된다. 또 이거의 대우명제도 당연히 참이겠죠. 얘가 0이 아니면 얘는 그럼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요 명제의 대우명제는 당연히 참이겠지만 이 명제의 역은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의 역명제가 뭡니까? 이거 역명제가 가정결론이 뒤바뀐 거죠. 그래서 A의 극한이 만약에 0이면 급수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과연 수렴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건 아니라는 거야. 자, 수렴하면 극한은 0이지만 수열의 극한은 0이지만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0이지만 수열의 극한이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끝에 가서는 계속 0으로 무한히 가까워지더라도 그것들을 계속 더하면 그 합은 수렴하지 않고 말하자면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거에 말하자면 예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 반례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여러분이 좀 외워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게 있냐면 AN이 이런 경우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나왔던 소리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구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이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이죠. 그래서 유리화를 합니다. 유리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자 분모에 이거의 켤레수를 곱해서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이 되고 밑에는 뭐가 돼요? 밑에는 요게 되는 거죠. 되겠죠? 분자 분모에 이걸 곱한 겁니다. 그럼 위에 게 어떻게 되냐면 루트가 지워지니까 n 플러스 1 빼기 n이 돼서 위에 1만 남습니다. 위에 1만 남고 밑에는 요거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그 an이 지금 이런데 거기에 이제 리미트를 갖다 이제 여기다 붙일 거죠.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이거 무한대분의 1이잖아요. 0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의 극한은 0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얘도 무한대라고 하고 얘도 무한대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거 차이가 좀 있을지 몰라도 n이 무지하게 커지면 거기다 1 더하나 마나 별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이 0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자, 그런데 이거의 합 시그마 AK K는 1부터 n까지 부분합을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부분합 구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1부터 쭉 넣어보세요. 루트 2 빼기 루트 1 플러스 루트 3 빼기 루트 2 플러스 해가지고 n번째 항에 가서는 이제 얘가 될 테고요. 그죠? 그럼 이거 다 더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맨 처음 거랑 맨 끝에 거 하나만 남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근데 이제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무한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무한대로 발산하거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이런 반례가 되는 거죠. 비록 수열의 극한이 0으로 가더라도 그걸 다 더한 것은 나중에 계속 0이 더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발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그 대표적인 예예요. 이 예제를 외워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어떤 예가 있냐면 일반항이 이렇게 되는 예가 하나 있어요. 이건 바로 다음 예제에 나옵니다.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정도는 여러분 좀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어떤 예입니까? 수열의 극한은 0으로 가죠, 둘 다. 하지만 그걸 계속 더했을 때 급수는 발산하는 그런 예가 됩니다. 이런 반례가 있기 때문에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은 0이지만 역으로 수열의 극한이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급수가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를 우리가 집합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S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것이 수렴한다는 거, 그리고 리미트 an 이것이 0 n이 무한대로 갈 때죠. 요런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렴한다 그러면 일단 뭐예요? 이렇게 충분 조건이니까 이건 0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얘가 0이라고 하는 거라고 해서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말하자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를 좀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 밖에 있는 요 얘들이 바로 이런 얘들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애들이. 그죠? 네. 자, 이해가 됐으면 밑에 개념 확인 코너 일단 풀어보고 나서 예제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어떤 얘기냐면요. 급수의 성질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수렴하는 급수에 대하여 다음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두 급수 얘와 얘가 각각 수렴하면 요것도 수렴, 요것도 수렴. 그러면 A도 B도 이 수열의 극한은 둘 다 0이겠죠. 어쨌든 그럴 때 어떤 게 성립하냐? 이런 게 성립한다. 야, 이거 뭐냐? 이거 시그마의 성질이잖아요. 이 K, 상수 K가 곱해져 있는 건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거고. 요거는 뭐야? 분배가 가능하다. 합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고 차에 대해서 분배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곱 같은 거 분배 못 하죠. 그죠? 요런 거는 요거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게 리미트랑 이제 다른 성질이죠. 자,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아는 건데 앞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건데 이게 이제 무한대가 아니라 그때는 K가 1에서부터 N까지였죠. 유한계였습니다. 근데 이게 유한계가 아니라 무한계일 때도 이 시그마의 성질이 다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걸 그냥 확장한 거에 불과하죠. 별 특별한 내용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필수의 6번 다음 급수가 발산함을 보이시오 그랬는데요. 1번부터 보면 그 일반항이 3n-1분의 n 이라고 하는 그런 수열을 1항부터 계속 무한히 더해간다 하는 건데, 자, 요 일반항이 말이죠. 일반항이 극한이 어떻게 될까요?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3n-1분의 n 하면 얘는 위아래 지금 n의 차수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3분의 1로 수렴합니다. 자, 극한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지금 수렴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냐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3분의 1에 무한히 가까운 어떤 값들이 계속 이 급수에 더해질 거라는 거지. 그럼 얘가 무한대로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이 합은, 즉 이 급수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지 어디에 수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급수가 발산함을 보이는 데 있어서 AN의 극한, 그러니까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다. 요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산하는 거에 대한 증명으로는 충분하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 일반항 자체가 어떻습니까? 얘 자체가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렇죠? 그러면
n이 아주 커졌을 때 이게 무한대가 계속 여기에 더해지니까 그 합은, 즉 급수는 더더욱 무한대로 가겠지. 결코 수렴하지 않는다. 즉 얘가 0으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급수는 발산한다. 사실은 0으로 수렴하는 것 중에서도 발산하지 않는 얘가 있는데, 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 어떤 다른 값으로 수렴하거나 오히려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일반항을 가진 급수는 당연히 발산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3번은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일반항의 극한이 얼마인지를 먼저 좀 구해야 돼요. 일반항의 극한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된다. 그럼 이거의 극한을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4n 루트 마이너스 n이 있는데 여기다 대고 우리가 유리화를 해야 되죠.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화를 시켜야 돼. 자,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자, 분모는 원래 이제 1이었지만 얘가 곱해지면서 요게 그대로 하나 오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일반항의 극한을 지금 우리가 구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위에는 뭐가 됩니까? 분자는 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n제곱, 그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빼니까 분모는 n제곱 플러스 4n의 루트 그리고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어떻게 되냐? 얘랑 얘 지워지고 분자 분모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데 차수가 1차입니다. 1차,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위에는 4, 그죠? 밑에는 요거 n으로 나눠보면 1 플러스 1, 그래서 2로 수렴해요. 자, 수렴은 하지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수열을 계속 더하게 되면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일반항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진 급수는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수가 발산하는 걸 보이려면 일반항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던가 아니면 발산하거나, 즉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되겠죠? 자, 밑에 있는 유제 해보시고 예제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7번인데요. 이건 앞의 내용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했다 그러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요게 수렴한다. 이거는 지금 뭐예요? a n 플러스 3이 공통으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n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더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수렴한데 어떤 일정한 값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거의 극한은 반드시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의 극한이 0이라는 건 뭐야? 결론적으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마이너스 3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값은 요게 이제 마이너스 3으로 가기 때문에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빼기 3에서 얘는 마이너스 9로 가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거의 극한 값이다 하는 거를 뭐 금방 알 수 있죠. 2번 같은 경우에 수열 A에 대해서 얘가 207이다. 자, 207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으면 이게 급수잖아요. 무한급수, 그죠? 1에서부터 n까지인데 그 n을 무한대로 갔다. 그러니까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거죠. 같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이게 수렴하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0이다. 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n이 무한히 커지면 얘는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얘네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근데 얘는 뭐야? 저게 맞으면 얘네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4의 n승, 분모는 지금 이게 되는 것이고요. 분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2를 따로 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의 n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1은 이렇게, 그 다음에 2의 2n승을 이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4n승 4n승, 뭐 뒤에 지금 마이너스 1이 있다면 별 의미 없죠, 이거. 그러면 이거에 곱해져 있는, 이거 앞에 곱해져 있는 애들, 그래서 얼마입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2, 즉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좀 쉽죠? 밑에 예제 2개 해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예제 8번. 수렴하는 두 급수 시그마 A, 시그마 B에 대해서 요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3. 이것도 이제 급수인데 A와 B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얘네 둘이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할지 모르겠으나 그 값을 알파라고 하고 얘가 어떤 값으로 수렴할지 모르겠으나 그 값을 베타라고 합시다. 물론 여기서 이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a와 b 자체의 극한은 0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걔네들을 다 더했을 때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면 그 값을 우리가 모르니까 알파 베타라고 놓자 이거지. 자, 그러면 급수 성질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시그마 a 마이너스 시그마 b, 다시 말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1이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분배해서 2알파 플러스 3베타, 요게 13이다.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알파와 베타에 관한 연립방정식으로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자, 위의 식에다가 당연히 얼마? 2를 곱하면 되겠죠. 2.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알파 마이너스 2베타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알파를 소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빼면 되겠죠. 빼면 알파 소거되고 5베타가 얼마가 됩니까? 15가 되죠. 그러면 베타가 3이라는 걸 알겠고요. 베타가 3이면 알파가 2라는 것도 알겠네요.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바로 알파의 값이니까 답은 그냥 알파 베타, 알파가 2, 요 값이 2다. 요것만 써주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밑에 있는 유제 2개 풀어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발전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8번인데 진위 판단 문제입니다. 이건 뭐 여러 단원에서 나오죠. 자, 각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기억부터 봅시다. 얘가 발산하면 A 또는 B가 발산한다. 자, 얘가 발산한다는 말이 뭐죠? 이거는 사실은 얘가 발산한다는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이란 어떤 수열, 요것이 0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0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0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발산하는 거고 0이 되는 것 중에서도 발산하는 게 있죠.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발산하면이라는 거에는 이때 A 또는 B가 발산한다. 자, AN 또는 BN이 발산한다라는 말은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발산해도 요건 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거짓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게 있으면 거짓이 됩니까? A 또는 B가 둘 다 발산하지 않는 게 있으면 돼요. 얘가 발산하면서도. 그럼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예를 들어서 뭐 5로 가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6으로 가고 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 곱하기 얘라고 하는 건 얼마로 갑니까? 30으로 가겠죠. 그죠? 30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0으로 가지 않았으니까 이건 무조건 발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둘 다 수렴하면서 이게 발산하는 얘가 있어요. 그게 훨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a는 뭐 극한값이 5니까 5 플러스 뭐 n분의 1 이런 거 간단하죠.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그 다음에 b 같은 것도 뭐 6 플러스 n분의 1 이런 거 그냥 대충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곱한 거 이거는 30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거의 극한은 30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야, 얘는 합은 즉 급수는 발산합니다. 그때 우리가 a와 b가 발산한다고 할 수 있냐? 둘 다 수렴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게 이제 반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자, 니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거와 이게 수렴한다. 둘 다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뭐 일단 얘네가 0이죠. 그죠? 뭐 n이 무한대로 한다. 이건 좀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0이다. 자, 이거 어떻게 둘 다 수렴할 땐 이거 분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0 더하기 0이니까 0 되는 거 맞죠? 이거는 뭐 금방 알 수 있네. 참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 얘가 수렴하고 얘가 100으로 간다. 근데 얘가 수렴한다 그랬어요? 그럼 뭐야? 리미트 an 곱하기 bn. 얘는 어쨌든 0 아닙니까? 근데 a의 극한은 100이라 그랬어요. 근데 100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0이 돼야 돼? b의 극한은 0이죠. 그죠?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래서 디귿은 참이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참이 되죠. 자, 그 밑에 있는 유제도 진입한정 문제인데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해결이 되면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